시지프스는 제우스를 속인 벌로 인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할 때마다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시지프스는 다시 그 바위를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자기 개발은커녕 또다시 반복될 내일을 위해 쉬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결국 다시 굴러 떨어지듯이 우리의 노력도 종종 헛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됩니다. 인생의 많은 측면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불안해 보입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20세기 프랑스 작가인 알베르 까미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운명 속에 갇혀 있으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그런 인간의 노력을 전혀 알아차리지 않고 무관심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통제력도 가지지 못한 채로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운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게 절망과 허무감을 안겨줍니다. 세상의 무심함과 인간의 의미 추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부조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조리는 세상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모순된 현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약자의 소외감만 증대되는 등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 의미 없고 부조리한 삶을 스스로 끝내는 것, 그리고 종교적 믿음을 통해 초월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인간이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까미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도록 훈련되어 있지만 우주와 삶이 본질적으로 무상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무의미함과 인간의 의미 추구 사이의 충돌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모순, 즉 부조리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부조리에 맞서 반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조리에 맞서 반항한다는 것은 세상의 무의미함과 부조리함을 인식하되 그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까미는 자신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서 시지프스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작업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묵묵히 맞서는 시지프스의 모습을 반항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 반항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조리를 인식하고 수용하면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까미는 우리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치와 목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에서 실존하는 인간으로의 비약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미는 신화와 역사에서 신화가 더 강력한 힘을 가졌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열정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정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은 주인공 메르소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삶의 부조리를 깨닫고 부조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메르소의 이야기는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을 수용하더라도 그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삶을 지속하는 태도는 무관심이나 절망의 표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일지도 모른다.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이 유명한 문장은 주인공 메르소의 삶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이방인입니다. 세상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들 말하지만 메르소에게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메르소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큰 슬픔을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냉담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장례식 후 여자친구 마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 레몬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마리가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는 삶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메르소는 자신의 선택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뜨거운 해변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은 주인공인 메르소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아랍인을 살해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특별한 이유나 후회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왜 그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도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웠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그래서 그냥 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인물로 비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메르소의 이러한 행동은 아랍인을 살해하기 전 메르소의 삶이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태도와 비교됩니다. 감옥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부조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메르소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미와 도덕적 기준이 자신의 본성과는 맞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는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적 규범에 반항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메르소의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메르소는 감옥에 찾아온 사제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사제는 메르소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메르소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믿음이나 사회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르소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이 충분히 행복했다고 인정합니다. 교도소에서 죽음을 앞둔 메르소는 창밖을 보며 우주의 거대한 무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부조리를 겪게 됩니다. 까뮈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에서 실존하는 존재로의 비약입니다. 이 비약은 순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까뮈가 제시하는 실존주의적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렇듯 새로운 태도와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